안녕하세요, 코리안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같은 뮤추얼 펀드이지만 벌어들이는 이득에 관해서 최대한 투자자들에게 세금이 절약될 수 있는 텍스 이피션트 펀드인 절세 펀드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세금이 없으면 완전히 텍스 이그젬트가 되겠는데요. 어느 정도는 세금을 조금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텍스 이피션트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절세 펀드에 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인베스토피디아에 따르면요, 텍스 이피션트 펀드, 즉 절세 펀드라는 것은 뮤추얼 펀드인데요, 최대한 reduce tax liability, 세금 내야 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금 내는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만든 뮤추얼 펀드로서 주주, 투자자들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텍스 프리 혹은 로우 텍스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금을 적게 내는 뮤니시펄 번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건 조금 어색한데요. 뮤니시펄이라는 것은 지방정부가 되겠습니다. 미국에 있으니까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나 커뮤니티, 시에 해당되는 이러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정부, 카운티, 시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펀드를 운영하면 그만큼 세금이 싸지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투자 상품에 있을 때 턴오버를 줄이면 되겠습니다. 턴오버라는 것은 펀드 안에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이 펀드가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바뀌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펀드 안에 100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1년 뒤에 보니까 그 100개의 주식을 모두 다 팔고 새로운 주식으로 가지고 왔다 그러면 턴오버 레이시 100%가 되겠고요. 1년 지나고 봤을 때 50개는 바뀌어 있고 50개는 그대로 남아 있으면 턴오버 레이스는 50%가 되겠습니다. 주식을 자주 사고 팔고 하면은요, 그만큼 숏텀 캐피탈 게인, 단기 투자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단기 투자로 인한 세금이 장기 투자로 인한 세금보다 더 높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제가 장기 투자 이득에 관해서 제가 영상을 올린 것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최대한 주식이나 채권 등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장기 이득이 많이 일어나게 할수록 이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세금을 조금 더 적은 비중으로 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당주를 줄이는 방법 역시 있습니다. 배당 역시 사실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데요. 배당의 경우에 보통 짧은 기간 동안에 쌓이기 때문에 역시 숏텀 캐피탈 게인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펀드가 있는데 같은 수익률을 얻었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한 펀드에 배당주가 많아서 배당으로 올린 금액이 많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나중에 세금 보고를 하였을 때 세금을 좀 더 많이 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있으면서 배당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펀드나 이러한 턴오버가 높은 펀드를 꼭 가지고 싶으시다면요, 401k나 IRA 등을 이용하여서 최대한 세금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첫 번째, 이 뮤니시펄 번드로 이루어진 펀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펀드가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득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화면에서 설명한 뮤니 번드가 무엇인가요? 영어로 말하면 뮤니시펄 번드가 되겠고요. 조금 더 줄여서 뮤니 번드 혹은 그냥 뮤니라고도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연방 정부가 아닌 주정부, 카운티, 시 등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이 뮤니번드에 관해서는 non-profit, 즉 비영리 단체가 되겠고요. 지역 정부의 공공재 건설이나 운영을 위한 기금 마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다리를 짓는다든가 박물관을 건축하고 운영, 그리고 카운티와 시에 있는 도서관, 학교, 상하수도 등을 건설하거나 운영을 할 때 들어가는 이러한 기금 등을 채권을 발행하여서 이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요. 이 채권을 산 투자자들에게 고정적으로 이자를 지불하면서 이것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실제 있는 채권인데요, 캘리포니아 엔터프라이즈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채권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레벨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되겠는데요. 이 엔터프라이즈 디벨롭먼트라고 하니까 이제 도서관, 박물관 등을 짓고 운영하면서 여가 오락시설을 제공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운티 레벨 샘플로서는요, 쿡 카운티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있는데요. 쿡 카운티라는 것은 많이 있는 카운티 이름인데 여기에서 제가 찾은 것은 일리노이 주에 있는 쿡 카운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학교, 교육시설 등을 만들고 중축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조달하는 샘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워터 앤 웨이스트라는 채권이 있는데요. 여기는 아틀란타 수도국에서 상하수도 시설, 쓰레기, 재활용 시설 등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조달하는 샘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행하는 뮤니시펄 본드를 여러분께서 구입을 하셨고요. 대부분 이러한 채권 반드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되는 이자에 관해서 연방정부세 즉 Federal Income Tax가 면세가 되겠고요. 주정부에서 스테이트 텍스를 내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텍사스는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는데요.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에 사시는 분들은 스테이트 인컴 텍스를 따로 내십니다. 하지만 이 주에 사시는 분들이 그 주에서 발행하는 이러한 뮤니시펄 본드 채권을 구입하셨을 때 역시 스테이트 인컴 텍스 역시 면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펀드 매니저가 특정 주에 있는 이러한 뮤니시펄 펀드를 하나로 모아서 뮤추얼 펀드를 만들면은요, 해당 주에 사시는 분들이 이러한 뮤니시펄 본드 펀드를 삼으로써 이 펀드에 다달이 배당이 붙게 되지만 이렇게 붙게 되는 배당에 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온 스크린은 제가 뱅가드에서 가져왔고요. 뱅가드 웹페이지에서 뮤추얼 펀드를 검색하시고 그 중에 카테고리 중에서도 텍스 이그젬트라고 해당되는 이러한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펀드를 보시면은요, 캘리포니아라고 되어 있고 텍스 이그젬트라고 되어 있고요. 또 아래를 보시면은 매사추세츠라고 되어 있고 또 텍스 이그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뉴욕, 일리노이 등의 다른 주 이름으로 된 텍스 이그젬트 펀드를 보실 수도 있고요. 이외에도 별도의 주 이름 없이 하이 yield 텍스 이그젬트, 인터미디어트 텀 텍스 이그젬트 이런 식으로 주 이름 없이 펀드 이름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셔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연방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되어 있거나 혹은 여러 주에 있는 뮤니시펄 펀드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에서만 절세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뱅가드에 있는 여러 가지 펀드 중에서 가장 위에 보이는 캘리포니아 인터미디어트 텀 텍스 이그젬트 펀드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펀드 심볼은 VCAIX 되겠고요. 펀드 이름은 굉장히 깁니다. 뱅가드 캘리포니아 인터미디어트 텀 텍스 이그젬트 펀드 인베스트 쉐어라고 이거 다 말하려면 숨이 찰 지경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앞에는 이제 뱅가드니까 뱅가드 회사에서 만든 것이 되겠고요. 캘리포니아라고 적혀 있으니까 특별히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펀드가 되겠습니다. 인터미디어트 텀이라고 그러니까요. 숏텀은 단기가 되겠고요. 롱텀은 장기니까요. 인터미디어트 텀은 그 중간에 있는 중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텍스 이그젬트니까 면세가 되겠고요. 인베스터 쉐어니까요. 뱅가드에서는 펀드 안에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그 클래스를 업그레이드를 하여 줍니다. 인베스터 쉐어니까 조금 더 적은 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펀드 보수가 조금 더 높게 되겠고요.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내면은 이것이 어드머럴 쉐어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펀드의 보수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현재 익스펜스 레이쇼는 0.17%니까요. 이 펀드에 $10,000를 투자하셨으면 1년에 17달러가 펀드 매니저 뱅가드 회사의 운영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니멈 인베스트니까요. $3,000를 투자함으로써 처음으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펀드에 돈이 계속 쌓여서 $50,000 이상이 되거나요. 아예 시작부터 $50,000를 주고서 펀드를 사게 되면요. VCADX 어드머럴 쉐어로서 0.09% 익스펜스 레이쇼를 가지게 됩니다. 다른 특성을 또 보면은요. 이 펀드 안에 있는 채권은 평균적으로 6년에서 12년 정도 만기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채권 특성상 주식보다는 경기에 덜 민감한 것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관해서도 제가 그래프로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연간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에 3.39%의 연 수익률을 올렸고요. 3년 동안은 1년에 4.38%, 5년 동안은 1년에 3%, 10년 동안은 1년에 4.03%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 같은 경우는 1994년부터 시작된 채권 펀드인데요. 그때부터 1년에 4.65% 정도의 펀드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9%에서 10% 정도 나오는 S&P 500 펀드의 장기 수익률보다는 반이 안 되는 수준인데요. 현재 은행에서 주는 1% 미만의 이자율과 비교해 봤을 때는 훨씬 더 높은 이율로서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000 성장 그래프를 보면은요.
2011년 5월에 $10,000를 넣어두셨으면요, 10년 후인 2021년 5월 달에는요, 이 돈이 $14,900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찍는 시점인 6월 말 7월 초 가격대는 한 주에 12불 29센트가 되겠고요. 52week high low, 즉 1년 동안에 가장 높았던 가격과 가장 낮았던 가격을 비교하면 12.42달러 대 12.18달러로 그다지 가격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굉장히 작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뱅가드에 있는 캘리포니아 인터미디어트 뮤니시펄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5,564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은 조금 더 용어가 익숙하실 건데요. 노던 캘리포니아 에너지 오토리티라고 하니까 북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떠한 전기랑 에너지 관련하는 이러한 기관 같아요. 여기에서 제공한 채권이 있는데요. 4%의 채권을 발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만기되는 날짜는 2049년 7월이니까요.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이 2021년 7월 초기 때문에 아직까지 30년 조금 안 되게 기간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HSGFIN이라고 되어 있어서 대부분 이렇게 약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요. 제가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하우징 파이낸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 주택 등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3.5% 채권을 발행을 하였고요. 캘리포니아 헬스 퍼실리티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건 의료국이 되겠습니다. 프로비던스 세인트 조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해당되는 병원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발행한 채권이 있고요. 캘리포니아 주정부 내에서 제너럴하게 쓰는 이러한 채권 역시 있습니다. 베이 에어리어 톨 오토리티 톨 브릿지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에서 발행한 이러한 도로공사 채권 등이 있고요. 이외에도 역시 비슷한 이름의 채권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자율 자체는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내의 다양한 지역 정부에서 제공한 이러한 채권들을 5,564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4%, 3%, 5%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이자율보다는 거의 4배, 5배까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캘리포니아 주민들께서 이 펀드를 사시면요, 여기에 해당되는 이자에 관해서는 연방정부 세금과 주정부 세금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잘만 활용을 하신다면요, 은행에 놔두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조금 더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펀드의 배당 기록과 자본이득 기록이 되겠습니다. 디비던드 앤 캐피탈 게인이 되겠고요. 채권 펀드이기 때문에 매달 배당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시세 차익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붙게 되는데요. 1년 미만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벌어들인 이득에 관해서는 숏텀 게인이 붙게 되고요. 1년 초과로 가지고 있는 분에 관해서는 롱텀 캐피털 게인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뱅가드 S&P 500 펀드인 VFIAX와 캘리포니아 인터미디어트 채권 펀드인 VCAIX의 $10,000 성장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영상을 찍고 있는 2021년 7월 초까지 그래프를 나온 것인데요. 우선 결과만 보신다면요, 캘리포니아 채권 펀드가 1년 반 동안 5%의 성장을 하여서 $1,500가 되었고요. S&P 500 펀드는 37%의 성장을 하여서 $10,000를 넣었을 때 1년 반 만에 $13,700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결과가 아니라요, 이 과정이 되겠는데요. 우선 캘리포니아 채권 펀드 같은 경우는 2020년 초중반에 코비드-19이라는 큰 악재가 있었지만 이 $10,000 성장 그래프가 큰 변화 없이 꾸준히 지속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S&P 500 펀드는 훨씬 더 그 변화의 폭이 크고요.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가 급속하게 회복을 하는데요. 거의 최저점에 가까운 3월 20일 만의 기록만을 봤을 때 캘리포니아 채권 펀드 같은 경우는 8%만 하락을 하여서 $10,000 투자를 해놓은 것이 $9,200를 유지를 하였는데요. S&P 500 같은 경우는 거의 30% 가까이 떨어져서 $10,000가 $7,100가 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비드-19이 막 터져서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을 때는 오히려 채권 펀드의 가격이 조금이나마 소폭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채권 펀드의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만큼 변동폭이 적고 주식과는 다르게 조금 다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섞어놨을 때 어느 정도 쿠션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채권이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고요. 주식 펀드보다 확실히 변동성이 적지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뱅거드 이외에 다른 뮤추얼 펀드 컴퍼니에서도 이와 같은 텍스 이피션트 펀드, 뮤니시펄 번드 펀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것은 피델리티 화면이 되겠는데요. 역시 펀드 서치를 하실 때 뮤니시펄 펀드나 채권 펀드로서 검색을 하여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델리티 역시 각 주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채권 펀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뉴저지에서 제공하는 뮤니시펄 번드로 된 채권 펀드, 피델리티 텍스 프리 번드 펀드 같은 경우는 내셔널로 되어 있으니까요. 연방정부 페더럴 인컴 텍스만 면세가 되겠고요. 이외에도 뉴욕, 미시간, 펜실바니아, 커네티컷, 캘리포니아 등 각 주에서 제공한 이러한 뮤니시펄 번드 펀드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을 보시면요. 장기간으로 봤을 때 4%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질문이 있는 것이 이거 그럼 사면 되는가요? 이거 사면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항상 답은 그렇듯이 상황에 맞게 사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채권 펀드 경우, 특히 뮤니시펄 번드 펀드 같은 경우에 $10,000 성장 그래프와 수익률을 보신 것처럼 주식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지만 역시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채권 펀드라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럴 경우에 날짜가 정해진 단기간에 필요한 자금이 있습니다. 흔히들 저희가 이야기하기로 목표가 정해진 돈 혹은 이름이 있는 돈이라고 그러는데요. 집을 다운페이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 혹은 결혼 자금, 이사 비용 등은 특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돈을 써야 되는 돈입니다. 따라서 이런 돈을 가지고서 조금이라도 불려보시려고 채권 펀드를 사는 것은 위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 달에 집을 사기 위해서 채권 펀드를 사놓으셨는데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펀드 가격이 10% 가까이 떨어졌으면 그만큼 많은 손해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고요. 다음으로 언제든지 급할 때 꺼내서 써야 되는 비상금이 있습니다. 병원비로 쓸 돈이라든가 갑자기 벌어지는 집에 일어나는 데미지나 차의 데미지로 인해서 이를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이러한 비상금에 관해서는 역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뮤니시펄 번드 펀드 같은 경우에 절세를 하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펀드를 가지고서 굳이 세금 혜택을 받는 은퇴계좌에 사용하시면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겠습니다. 은퇴계좌라 하면 401k, 403b, IRA 등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계좌에서 배당이 붙든지 숄텀으로 이득이 발생하든지 롱텀으로 발생하든지 IRS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갔고 돈이 얼마나 나왔는지만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돈이 어떻게 불었는지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굳이 세금 혜택이 있는 이러한 펀드를 은퇴계좌에 넣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투자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으신 분들 역시 이러한 펀드를 소유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S&P 500 펀드를 장기간으로 가지고 있을 시 매년 10% 정도의 이득이 발생을 한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린 채권 펀드 샘플 경우 보통 4%에서 5% 정도의 연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데요.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10%나 5%나 별로 차이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요. 복리가 계속해서 붙으면서 10년, 20년, 30년으로 길어지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차이 나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 주식 위주 펀드로 구성을 하여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채권 펀드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세율이 높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율이 높다는 건요, 32% 이상부터 해당되시는 분들이 되겠고요. 스테이트 인컴 텍스를 내는 주에 살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내는 세금이 굉장히 높을 때 주식 펀드를 샀을 때 세금 내야 되는 부분과 이러한 채권 펀드를 삼으로써 세금 절약하는 부분을 잘 비교하면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세율이 굉장히 높은 곳에 속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펀드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남아도는 돈이 있고요. 주식 펀드를 사자니 조금 위험할 것 같고 은행에 놔두자니 돈이 안 불어나서 아까울 경우에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조금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원금이 줄어들거나 돈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지 않아도 괜찮은 이러한 여유 자금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서 매달 불입을 하시면서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채권 이자를 누리시고요. 여기에 불안한 금액에 관해서는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득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다운페이를 얘기를 하였는데요. 집 다운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는 것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5년 있다가 집을 살 계획이라고 하고요. 돈이 모이는 것에 따라서 조금 더 일찍 살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늦게 살 수도 있고 조금 더 유동적으로 돈을 모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돈을 채권 펀드를 통해 모으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 펀드,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데요. 여러분이 사시는 주에서 발행한 이러한 지역 채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채권 펀드 역시 많은 투자 회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검색을 해보시면서 조금 더 잘 알고 계시면은요, 여러분께서 필요하실 때 잘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드렸고요.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